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완공 특집 강의 목표편 예, 2부. 2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주는 이제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BHAG 목표,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입니다. 원래 이제 BHAG 목표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의 뭐 구트 그레이트 유명한 사람인데, 구트 그레이트를 쓰기 전에, 구트 그레이트가 좋은 기업에서 이제 위대한 기업으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포브스에서 뭐 지난 몇십 년간 팔린 책 중에 2위인가 3위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짐 콜린스가 그걸로 먼저 뜬 게 아니라 그 전 책으로 더 먼저 떴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전 구투그레이트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인데, 이거는 영재가 built to last.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 위해 그렇죠. 세워가면서 이제 쭉 견뎌나가는. built to last, 그 다음에 good to great. 여기에서 그런 뭐 성공하는 기업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봤더니 BHAG 목표가 있었다. 이게 Big, Hairy, Audacious Goal.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장기 목표, 원대한 목표 이런 게 있는데, 이 네이밍이 멋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여기 뭐 이제 우리가 책에서 예시는 그 뭐 건강관리 개선 연구소 소장인 도널드 베릭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 의료 사고로 보니까 10명 다 1명이 의료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는 죽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컨퍼런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연사로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금포로 사람들한테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8개월 동안 10만 명의 생명을 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한 숫자 같이. 그쵸? 뭐 18개월 동안 10만 명을 살린다는 게 사람 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가스 수준이네. 전지전능한 그렇죠. 수준이네. 갑자기 이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의료 과실로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나와서 또 같이 이제 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널드 베릭 소장이 이런 캠페인을 3, 4년 전만 했어도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텐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담한 목표를 세우게 됐는데, 중요한 건 내용도 구체적이지만 뭔가 이게 정말 10만 명 살릴 수 있을까? 10만 명 살린다는 것은 딱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같이 의료 어떤 과시 시스템을 좀 개선하게 된다면 사람을 10만 명이나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연설에서 이걸 발표하고 그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병원들이 그래 참여해보겠다,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에 같이 합류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개월 동안 수많은 이제 병원들이 합류하게 됐어요. 18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 의료과실을 추정컨대 12만 건이나 막은 거예요. 10만 명 이상 살렸습니다. 대박이다. 10만 명이면 소도시예요. 그렇죠. 익산 이런 데가 10만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의 어떤 대담한 목표, 그 하나로 10만 명이 실제 살아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속초가 10만이 안 되는데 속초 갔다 왔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그 인구를 모든 사람을 살려버린 거예요. 아저씨, 튀김 파는 아주머니 다 살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소장이 당연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원래 그 프로그램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담대한 목표,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불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간에 18개월 데이터지만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했더니 과실이 줄어드네? 데이터 보니까 18개월 딱 봤더니 1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진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와,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아니 뭐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전 모르겠어요. 의료에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약을 뭐 할 때 약간의 뭐 더 한두 가지 더 체크리스트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되게 사소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사람 살리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순한 일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동기부여 되는 거죠. 하찮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딱 보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크고 위험하고 대단한 목표, 그러니까 담대한 원대한 장기 목표는 우리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우리 감정을 이끌어준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던 거, 이성은 열정의 노예라고. 말로 설득해서는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면, 감정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 안 움직여. 근데 이 가슴에 불을 지르면 제가 그런 거 잘하죠. 그렇죠. 원래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예. 신박사 생각했어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흘리는 게 예, 아니에요. 아주 장난 그냥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것 같아요, 저한테보다. 나 만날 때부터 그 얘기했으니까. 예, 저도 이제 뭐 고 작가님한테는 그 얘기 많이 했고, 저랑 요즘에 가장 가까이 일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웅구리 대표한테 제가 만나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 구독자 이런 거 내가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돈도 좀 뭐 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진짜 너만 할 수 있는 너만의 사명이 뭘까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원래 이웅구 대표가 원래 신학과를 나왔어요. 연대 신학과를. 그래서 목사님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종교의 회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나오는 정치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종교인이지만 그러니까 전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상관없는 일들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도 너무 많고. 네. 이웅구 대표는 아직도 되게 신시얼한,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뭐 아침마다 진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이제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이런 거를 자기가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동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너가 너의 뜻을 더 멀리 퍼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나랑 같이 나도 너와 목표가 우리가 신념은 다르지만 결국에 종착점은 똑같은 데 있다고. 예? 우리가 출신은 다르지만 우리가 해내야 될 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든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가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고 불같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질리지도 않고 웅구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담대한 목표처럼 됐어요. 왜냐면은 100대 1을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타의적으로 담대한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오브 댐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잡의 기준에서는 뭐 세상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직업에요. 그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두 닦기보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더 고결한 직업이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담대한 목표가. 자기네들은 되게 미친 듯이 도전하지만 그러니까 되고 나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세운 담대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대한 목표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대한 목표를 세울 줄도 모르고. 실제로 정말로 매력적이고 원대한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버엔딩이거든요. 네. 네버엔딩인데 그게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로 매력적인 거죠. 예. 그건데 그거를 매력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서 그렇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부금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기부를 받을 때 편지 2개를 보여줘요. 네. 근데 편지 2개를 보여준 다음에 얼마나 기부를 하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데 한 사람은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 편지는
300만 명에 달하는 말라위의 어린아이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폭우로 잠비아는 2000년부터 곡물 생산량이 42%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30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400만 명의 앙골라인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주했습니다. 1110만 명 이상의 에티오피아인에게 즉각적인 식량 원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300만 명 막 이러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부하신 돈은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7세 소녀 로키아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로키아는 매우 가난하며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마저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로키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재단은 로키아의 가족,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며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보건 교육을 할 것입니다.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형식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평균 1.14달러를 기부했고요.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2.38달러나 기부했어요. 예. 앞으로 300만 명 막 이렇게 지금 엄청난 1100만 명이 지금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 하는데 두 번째 편지는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기부는 두 번째 많이 한 거죠. 앞부분은 우리의 이성을 건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결국 제가 얘기했던 이성은 열정의 노예다. 감정이 동할 때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목표 그 목표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목표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에 있을 때 유튜브 많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IT 대지진이 났거든요. 네. 그때 기부 안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요즘 가수들이 그 We Are The World 뮤직비디오를 다시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래 가수들 부르는 장면도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IT 어린이가 나와요. 너무 가엾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이게 잘 짜여진 각본이지만 막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게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10만 원 기부했거든요. 그때. 두 번째 기부한 거는 끄덕끄덕을 팔아서 기부한 건가 빅데이터 산업장을 팔아서 하여튼 뭐 팔아서 돈 다 기부한 건데 원래 어디 기부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팔에서 대지진이 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죽었는데 어떤 애가 포대기에 쌓여갖고 진짜 우리 채랑 똑같이 생긴 애기가 포대기에 쌓여갖고 구출된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그래서 그 주저없이 거기다 다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제 케이스만 봐도 확실히 이렇게 내가 뭐랄까 찡할 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가 아니라 아이씨 너무 슬퍼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눈물이 나서 그럴 때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슬프니까 그 슬픔을 없애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원대한 매력적인 목표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당연히 이제 원대한 목표는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BHH 목표라고 했지만 보통 비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원대한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는데 많은 분들 착각하는 게 대부분 어떤 일을 크게 이루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막 비전이 막 나 이거 하겠다. 중학교 때부터 막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겠다. 이런 분 아예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단군 신화에나 나오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좋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은 찾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찾으려면 학습 능력을 높여야 돼. 제가 그렇죠. 몇만 번 강조할 건데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장에서 의미부여처럼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지 내가 이거를? 또 진짜 그 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살지부터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도대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하면서 좀 자신의 어떤 하는 일과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일과 공부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한번 자기도 모르는 어떤 비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번 다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꿈을 막 너무 동창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라는 지향과 같이 합치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대신 그걸 이루는 방식과 이루는 형태는 자신만의 동창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신이 존경하거나 그것이 현재의 인물이든 과거의 인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돌이키고 보니까 놀란 게, 제가 옛날에 오늘 아침에 게시물 올려준 그 친구가 말해줘서 다시 알았는데, 제 옛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AS 모임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나는 진짜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사례가 돼야 된다고. 사례. 뭐 어떤 사례냐? 설예. 보통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왜 수능 점수가 높은 대학교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장에 가냐면은, 일단 당연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잘 안 보이는 게, 그 친구들은 사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요.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다 하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1년 전 이걸 하고 계셨습니다 나오잖아요. 제가 1년 전에 그 졸업 선물 티셔츠에 그 작가라고 사진 찍고 있고, 그 진짜 서점에서 그 전 세계 최초 서점 호객행위 예? 작가가 직접 전후 진짜 무한 전무한 진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죠. 그랬는데 그게 뜨면서 그때 막 직원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쫓겨나고 막 눈치 주고, 그다음에 막 제가 막 물어보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막 그때 그러고. 전화 통화했을 때 기억이 나네요.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1년 뒤에 종합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고, 영어도 아직도 베스트셀러고, 분야별로 그냥 완전 1년 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근데 그 친구들이 역시 아니나 다나 뭐라고 했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저는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이 없는 대학교만 논술이 없는 대학교만 가려고 했어요. 글쓰기를 워낙 못해갖고. 모든 게 제 약점이었고, 모든 게 제가 다 싫어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도 누가 칭찬해준 게 아니라, 이 새끼는 이것밖에 못해, 이거 완전 병신 아니야, 막 이런 욕만 진짜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맞춤법도 모르는 게 막 이런 말들 들었지만 어떡해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기부도 많이 하고, 플랫폼도 키워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친구들이 몇백 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막 한 달에 이제 매번 멘토링을 무료로 해주는 그룹이 있고,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해볼만 하다. 역시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희 완벽한 공부법의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권위자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줬을 때 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권위자가 돼가니까 인지도를 쌓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화이팅은 그냥 화이팅이 예전의 화이팅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화이팅인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 많은 친구들을 얘기해줘야 돼갖고 말을 많이 아끼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내가 볼 때 한마디 필요한 친구는 한마디 해줘요. 화이팅. 그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조그만 할 땐 구구절절 다 대답해줬지만, 딱 보고 딱 필요한 단어 10단어 정도만 써요. 그래도 메시지가 충분히 다 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거를 고 작가님이랑 지금 복습하면서, 진짜 그게 맞는 얘기구나 이게 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그 뻔한 거 누가 모르냐고. 여러분 인생 뻔한 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식하지 말고, 양치질 똑바로 하고, 치아 안 썩으려면 치실 똑바로 하고, 그런 거 다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운동하고, 책 읽고 독후감 쓰고. 여러분 이런 거 몰라서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매트릭스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넘사벽 차이 나요. 넘사벽. 그러니까 정말 참 지금 이거 제가 복습을 하면서
참 이게 감회도 새롭고 그 다음에 저는 더 큰 목표가 있거든요. 진짜 우주 전쟁이 버금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속 삼성에서 그 일도 좋았지만 월급 받고 빨리 승진해서 상무가 되고 전무가 돼서 했으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못했겠죠. 더 부자는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은 임원이 빨리 돼서 예를 들어 뭐 부사장까지 갔다 작은 확률이지만 그럼 뭐 월급만 그러니까 뭐 1억이 넘게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에서 뭐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다른 방법을 세상에 기여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꿈꿔왔던 거 예를 들어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세상을 처음으로 맛보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런 걸 했어요.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데다가 내가 학교를 자퇴할 생각인데 나한테 후원을 해주면은 내가 좀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은 그런 걸 받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소리함 이런 데도 보내고 뭐 Q&A에도 남기고 뭐 다 남겼어요. 대답이 없죠. 대한항공은 대답이 오더라도 무슨 차장님이 원유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가 된다. 무슨 배상 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다고 그 꿈을 잊고 그게 25살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제가 했던 영상들이 제가 고 작가님이랑 녹음했던 팟빵이 몇만 공유가 되고 뷰로는 따지면은 거의 몇백만 뷰가 되면서 그렇죠. 많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댓글만 봐도 이거를 보지 않았으면 나는 또 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갈 뻔했어 이런 댓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실패는 했지만 계획은 없었지만 좀 무작정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담대한 목표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못하니까 승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그 애덤 그랜트가 말한 오리지널스 그 내가 이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포지션까지 기다리고 참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긴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살아가면서 뭐 책이나 실제 인물이나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저 사람들은 무슨 목표를 살고 있을까? 그거 중에 매력적인 거면 그걸 삼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걸 삼다 할지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방식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봐도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끔 삶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처음 했던 거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꿈을 한번 비전, 목표를 세우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끔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원대한 목표, 비전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다. 또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안에 목표가 어디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 아랫부분에 뭐 이렇게 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시고, 그거를 놓고, 열심히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그 무한동력 만화에 나와서 떴는데, 사실 이게 그 삼국지, 누구가, 성인이 한 얘기예요. 그니까 어떤, 사마천인가, 누구가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내일 죽을 때, 어제 먹지 못한 밥이 생각나겠느냐, 아니면은, 이루지 못한 꿈이 생각나겠느냐. 그렇죠. 멋지잖아요. 예. 밥 못 먹은 게 생각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후회. 예? 진짜 그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MBC에서 십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연령대 성별로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남자, 여자, 50대 남자까지 똑같아요. 공부 더 하지 못한 거.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한 거. 근데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제가 최고로 얘기하죠. 엄마는 50대에 바뀌어요. 자식 공부 제대로 못 시킨 거. 결국엔 다 공부예요. 다 공부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수능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토익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입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공부잖아요. 네.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삶의 일부분을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진짜 후회를 하지 않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뭘 후회하냐? 공부 안 한 거예요, 저도. 왜냐면 지금 제가 독서하고 글 쓰고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많은 것들 알고 또 거기 많은 것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왜냐면 그게 깊은 교류가 되려면 또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차이 나면 이게 깊은 교류 잘 안 돼요. 근데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육체적인 거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뇌가 뛰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뇌가 죽고 생각이 죽고 내 인생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공부라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은 생각의 뜀. 계속 뛰어야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생각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명확하네요, 예. 진짜.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좋다는 걸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공부하면 또 공부해 그게 아니라 저 같으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읽는 책 종류가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좀. 그러니까 핵심 도서는 고 작가님이 찍어준 건 제가 다 읽는데 오늘도 그거예요.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에 언어의 온도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수필을 쓸 거거든요. 고 작가님 수필을 안 쓰시는데 이제 제가 그 졸업 선물이 에세이인데 그 자기 개발로 생각하시면 에세이. 근데 좀 세니까 그게 자기 개발처럼 보이는데 더 에세이를 하나 더 쓰고 싶은데 이제 더 내공이 올라가니까 고 작가님이 이거 다 읽어봐라 이거예요. 이게 왜 트렌드가 뜨나 왜 대중이 저는 대중 작가니까 그럼요. 그럼 대중이 그래도 원하는 걸 써줘야지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떠들면 안 논문 될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맞아요. 논문 쓰시면 논문은 제가 많이 그래서 썼어요. 학문적으로 논문 쓰시면 되고. 제가 1저자 6개, 2저자 해서 한 14개 있어요, 논문. 저는 더 이상 안 써도 되고 저는 이제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의 잘하는 거에 배워야 되거든요. 못한 거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답습하지 말자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요즘 되게 빨리 읽어요, 책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툭툭툭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못 그랬거든요. 그냥 이제 재밌죠,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저께는 로마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세계 기차 폭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 단위가 정확히 사는데 뭐라 그러지? 기차 이 폭이 5모가 아니고 4.7 몇이거든요. 네. 그게 다 표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표준이고. 그럼 왜 4도 아니고 5도 아니냐? 네,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그게 로마 바퀴 자국이 맞아요. 그때부터 와갖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KTX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또 고전의 묘미죠, 이제.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또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알면 여러분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고전 읽고 주식 투자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다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다. 알고 어제 밤에 봤는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물의 기원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벌써 이 폭이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때문에 이게 왔구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경로 의존 또 어떤 관습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 인간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지금까지 쭉 온 거니까. 공부하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공부는 진짜 일단은 공부가 재미없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는 일단 활자랑 친해야 되니까 소설 보세요.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 이런 거 보시고 무협지도 보시고 로맨스도 보시고 판타지도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더 뭐랄까 재미에서 약간 뭐랄까 감동 있는 소설로 더 넘어오시고 소설 좀 친해지면 이제 뭐 수필도 한번 읽어보시고 수필 읽어보셔도 좀 괜찮으면 이제 사회과학 서적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넘어오는 거지. 그렇죠. 뭐. 아니면 강력한 외적 동기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개독
그것도 모르겠다면은 본인 커리어 올리고 싶으시면 본인 커리어에 맞는 책을 한번 쭉 보세요. 왜냐면 이거 하면 자기가 직장생활도 훨씬 잘할 수 있고 전공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전공, 자기 직장 관련된 분야 책도 많이 안 읽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읽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인센티브가 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남독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대신 이 원대한 담대하고 원대한 목표가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큰 목표가 있는데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근데 현실이 못 따라가면 내가 정찰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매력적인 목표가 있잖아. 내가 현실을 못 쌓는 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거리 되는 거죠. 너 네가 좀 이래도 나중에 너 최고가 될 거니까 괜찮아. 네 목표가 있잖아. 그 멋진 목표가 있잖아. 라는 걸로 자기의 어떤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다. 목표만 거창해가지고. 실제로 저한테 그 친구도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다가 이제 자기가 습관이 돼서 안 보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앞에 세계 탑 클래스 경영학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일리 리포트에는 맨날 낮잠, 멍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탑 클래스의 티읕도 못 만진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갖고 그 다음날 공부를 했대요. 네. 근데 또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 작가님 말한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담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만 계속하는 거 탑 클래스라고. 요즘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걱정이 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거는 그 원대한 목표는 멀잖아요. 머니까 원자를 쓰는 거잖아요. 좀 멀잖아요. 근데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한 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뭐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1년에 갑자기 제가 책에 1년에 300권 읽었다는 그러니까 책 1년에 뭐 3-4권 읽으신 분이 그래 나 이번에 300권 읽어야지. 300권 읽어야 되면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첫날 읽었어. 좋아. 둘째 날, 셋째 날 못 읽었고 일주일 지나 읽었어. 그럼 벌써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00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2권 읽었어요. 그러면 300권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포기하게 되는 때문에 원대한 목표만 있었을 때 단점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형편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큰 핑계가 될 수 있다. 나 이런 비전이 있어. 나는 세계 탑 클래스 그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원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원대한 목표에 비하면 뭐 이건 바다에 그냥 돌아다 던지는 것 뿐이에요. 난 바다를 메꾸고 싶은데 돌 몇 개 던졌어. 오늘 10개 던졌어. 메꿔집니까? 이게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뭐다? 스마트 목표. 실현 가능한 단기 계획이 필요하고 단기 목표가 필요하고 이 단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일일 계획이 필요하고. 그럼요. 예를 들어 저희 인생 공부가 이런 자기 개발 학습으로는 제일 큰 페이지인데 30만이 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만으로 정확하게 이게 횟수로는 2년 차고 이제 만으로는 1년 3, 4개월 됐는데 저는 한 번도 게시물을 빼먹고 빼먹은 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인생 공부는 단 하루도 페이지가 1 이하로 그러니까 페이지가 마이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500일이 거의 되는 시간 동안 400일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 페이지 구독자가 늘었어요. 매일 단 하루도 안 빼고 그게 30만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죠.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이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0.001%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렇게 오늘 이제 장기 목표와 이제 단기 목표를 위한 단기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단기 목표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겁니다. 단기 목표 좀 맛만 봤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좀 장기 목표보다는 좀 떨어지만 항상 강조한 어제보다 진짜 조금만이라도 나은 오늘. 뭐 거창하게 아니고
아주 쬐끔만이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60일만 살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목표 할 거지만 온다는 목표가 있고 음. 목표를 향해 방향성을 잡고 가되 그 모든 과정은 성장 목표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와 일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예. 파트너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총 궁극적 목표를 10년 안에 우리가 1000만 채널이 되는 거다 다 합쳐서. 그러면 방송국이랑 파워가 비슷해져요. 네. 더 세거나. 근데 우리 파트너들은 뭐라 하냐면은 신 박사님이랑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원대한 목표를 받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봤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2부 방송을 마치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